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사입니다. 오늘은 130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강편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교시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해서 설명하시오. 각 10점이 되겠습니다. 1번 안반사면의 전도 파괴, 토플링 페일리어 발생 조건 및 분류입니다. 2번 BIM 기반의 지반 설계 활용. 세 번째, 지반 앵커의 정착 방식, 사용 기간, 기능에 따른 구분입니다. 네 번째, 연역 지반 암성토시 시공 속도, 암버력 최대 치수, 화면 안전율을 증가시키는 공법 5번, 암 파열, 락 버스팅. 7번, 그리드형 보강제 인발 저항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 3축 압축시험과 입항제의 3축 압축시험. 9번, 터널 굴착식 컨벡스 아치와 인버티드 아치. 횡방향 하중을 받고 있는 무리 말뚝의 쉐이도우 이펙트죠. 그림자 효과. 부마찰력 중립면의 깊이. 강관 파일과 마이크로 파일의 측방향 지지 메커니즘. 세미실드 공법과 TBM 공법입니다. 1번 문제에 대한 부분 잘 쓰셨을 걸로 알고요. BIM에 대한 내용도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지반 앵커, 암성토에 대한 부분, 화면 안전율, 외적 안전이냐, 그 다음에 내적 안전에 대한 것이냐. 그래서 그 안정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암 파열, 요 부분, 그리고 그리드형, 인발저항 개념, 일반 3축, 입방제 3축, 터널 굴착 시 컨벡스 아치와 인버티드 아치는 아칭에 대한 부분, 하중전이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리말뚝에 대한 그림자 효과, 부마찰력에 대한 중립면 깊이, 강관 파일과 마이크로 파일의 축방향 지지 메커니즘도 괜찮겠고요. 세미실드와 필드 TBM 공법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고르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네요. 다음은 2교시입니다. 다음 중 4문제를 선택해서 설명하시오. 각 25점이 되겠고요. 이탈면 안전검토 시 집안의 강도 변화 및 파괴 주요 요인에 대한 설명. 두 번째, NATM 터널 나왔습니다. 계측 결과, 지보 패턴, 변경 방법 괜찮고요. 지보 변이량이 예상 변이량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리말뚝의 축방향 압축 지지력 산정 시에 대한 부분, 무리말뚝 효율, 이타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2로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반 조건에 대한 부분, 사질토냐, 점성토냐, 안반이냐에 따른 무리말뚝 지지력과 네 번째는요, 터널 설계에 있어서 터널 첨단의 강관 보관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강관 보관 그라우팅의 역할, 그리고 수치 해석 시 해석 물성치의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방에서 제체, 기초지반 누수 방지 대책이 있고요. 해석 말뚝 공법 GCP죠. 스톤 컬럼 파일이라고도 하고요. 클로깅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 그리고 균질, 비균질 집안의 팽창 파괴. 비탈면 안전 검토 좋겠고요. 무리말뚝 압축 지지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터널의 첨단부 강관 보관 그라우팅 공법 좋겠고요. 제방에 대한 내용, 해석 말뚝 이런 내용도 다 좋겠고요. NATM도 지보 패턴, 안반 지보 곡선이나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서 예상 변이량과 초기 지압에 대한 내용 같이 이런 부분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문제를 선택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네요. 자, 다음은 3교시가 되겠습니다. 4문제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바다의 요트 계류장을 장교식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장교식. 자, 부장교와 장교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식으로 하는 장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형태로 한다고 해서 이제 장교식이라고 표현하겠고요. 자, 지층 조건에서
아래 지층 조건에서 장교 구조물의 기초를 강관말뚝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강관말뚝이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내용을 또 적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말뚝의 축방향 지지력 산정과 횡방향 지지력 산정 시 적용되는 말뚝 길이 산정에 대한 내용, 이유에 대한 부분과 말뚝 시공법이 있습니다. 지하 60m 깊이 안반에서 터널 폭이 약 28m, 그래서 대심도 대단면 터널이 되겠네요. 자, NATM 터널 정거장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이냐? 세 번째, 일개 생선 기형과 토질별 공학적 특성. 이거는 뭐 잘 쓰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연약지반 계량 공법 중에 진공안밀 공법, 대기압 공법이죠. 이거에 대한 원리와 적용 범위, 설계 실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이것도 뭐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직접 기초인 교량의 교각이 석회암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공동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침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량 철거 후에 신설 교량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동조사와 기초 보강 방법, 이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 소일 레일링 흙막이 벽의 적용성, 그래서 소일 레일링, 락볼트, 어스앵카와 같이 비교해주는 그러한 방법도 좋은 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교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4교시 네 문제를 선택하는 서술형이 되겠고요. 자, 1번, 도심지 도로 상부에 트램을 건설하고자 한다. 트램입니다. 자, 시추 조사 계획과 현장 시험 계획이 어떤 것이 있고, 이 트램 궤도 기초 진해력 평가 방법에 기초폭은 2m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제하 시험과 또 동평판 제하 시험이 있겠네요. 그래서 시추 조사 계획은 이 부분 교량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그러한 보조기층 위에 사전 조사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아래 그림과 같이 지하철, 기존 지하철 박스 구조물 하부에 약 5m 이격에서 복선의 NATM 터널을 설계하고자 한다. 그래서 터널 주변 지반이 풍화토 지반과 안반 조건일 때 치각계수, 그리고 최초의 초기 연직 응력과 수평 응력에 대한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치각계수, 그래서 정지 통합계수와 같은 어떤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각계수에 대한 부분 적어주시는 거 되겠고요. 기존 지하철 박스 구조물 안정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 자, 3번, 모래질 지반과 폐기물 지반에 적용하는 동다진 공법의 설계법, 그래서 피파, 에스파 이런 부분하고, 모래질 지반은 즉시 침하가 발생할 수 있고, 폐기물 지반에 있어서는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멜 침하에 대한 부분 거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동다짐 시행 시 확인 시험과 시공 관리에 대한 설명. 4번, 지하 연속벽 나왔네요. 해석 시 고려할 사항. 그리고 굴착 중에 트렌치 내에서 작용하는 안정액, 벤토나이트, 슬러리에 대한 시험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기반 신소재, 토목, 섬유, 지오 텍스타일 이런 것들이죠. 지오 그리드나 사면 공법이죠. Reinforced Soil Slopes에 대한 공법에 대한 개념과 설계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 연약지반 계량 공법 중에 연직 배수공 적용 시 배수제의 웰저항과 스미어 저항의 존에 대한 정의와 발생 원인.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이 부분도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연속벽 잘 쓰셨을 것 같고요. 동다진 공법 좋습니다. 동다진 공법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요게 생소한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4개를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번부터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반사면의 전도 파괴, 발생 조건 및 분류. 발생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안반 사면 파괴 형태 모식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안반 파괴 형태와 판단 방법에 대한 서술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쐐기 파괴, 전도 파괴가 있겠고요. 안반 사면의 판단 방법은 평사투영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2차적인 한계, 평형 해석을 통한 그러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폴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점이 분포되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원형 파괴가 되겠고요. 데일라이트 존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어떤 파괴가 극점이 궤적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평면 파괴,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주양 방향에 미끄러진 방향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할 때는 쐐기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 끝에 부분에 이렇게 전도 파괴가 토플링 존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주양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해당될 때 전도 파괴가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면의 형태, 안반 사면의 형태, 이 알파가 이쪽에서도 이제 불연속면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70도가 형성되는 그러한 부분하고 인장 균열의 텐션 크랙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이 수직에 가까운 이제 전리면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주양차는 여기서 물을 담그었을 때 그 전리면이 이 사면이 이 안반의 사면이 직선으로 나타나는 그 주양의 방향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일 때, 그때 절취면과 불연속면의 주양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도가 있을 때, 그리고 절취면의 경사와 불연속면의 경사 방향이 반대일 때, 그리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전리면일 때 이렇게 토플링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사면 분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북락 형태와 활동에 의한 분계, 원병, 쇠, 그리고 복합 활동 분계 형태가 있겠고요. 토플링의 분계는 휨 분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하고 블락 형태로 떨어지는 그러한 토플링 분계가 있겠고, 버클링 분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버클링이 뭡니까? 좌굴 형태로 해서 분계가 나는 그러한 형태도 있겠네요. 자, 2번 가겠습니다.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해서 집안 설계에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빌딩 정보 모델링이죠. 3차원의 입체 모델링을 통해서 전 세계 생애 주기 정보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그러한 정보 기술 활용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 관리 전 생애에 걸쳐서 통합 운영하는 그러한 체계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써주시면 되겠고, BIM 기반의 스마트 설계, 자동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ICT 기반, 이러한 BIM 기반의 공사 관리나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로나 터널, 철도 등의 집안 설계에 활용된다. 시추조사, 수치지도, 물리탐사 등의 기반조사 자료로 3차원의 지층 모델을 구축하는 그러한 부분과 물량 산출 5차 분석이나 화면 집안 모델링을 구현하는 그러한 부분들, 시공시 오류를 줄이고 간섭을 방지하는 그러한 차원으로도 보시면 되겠고요.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의 공기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3D 시뮬레이션과 시각화 등의 혁혁한 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BIM의 활용 단계가 2D는 평면 설계도부터 3D, 3차원 모델링, 그리고 4D, 5D, 6D, 7D까지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첨부적으로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집안 앵커의 정착 방식과 사용 기간, 기능에 따른 어떤 부분, 그래서 정착 방식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찰형, 지압형 이런 부분들 복합형 앵커로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하고 가설 앵커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액티브 앵커, 패시브 앵커 이런 부분들 적어주시고 이러한 그림도 적어주시고 자유장, 정착장 그리고 최적각도 35도 이런 것들 버스 앵커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서술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4번 연약지반 암성토시 시공속도 암벽력 최대 치수 그래서 그 점을 종류에 따른 연약지반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가져왔고요. 암 쌓기 부분에서 노체 완성면은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가 있는데 최대 치수는 600mm 이하로 하거나 암 쌓기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1층 다짐은 60cm 이하까지 최대 90cm까지 되고 최대 암버력의 치수는 300mm 이하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적어주시고 흙쌓기에 대한 어떤 말뚝 바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동다짐, 댐핑 롤러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공속도, 다짐 시공속도나 검측시 시공속도, 한계 성토고 이러한 부분, 정지 시간, 그래서 연약층에 대한 두께를 산정하거나 이러한 한계 성토고와 강도 증가율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롤러폭은 얼마 이상 어떤 몇 톤 이상 10톤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90% 이상 집안에 전달되도록 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5번 사망 안전율 증가시키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면 대책 공법 안전율을 유지하는 방법과 증가시키는 그러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써주시고요. 이러한 그림도 이제 강도와 수수계수를 통한 그런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고요. 이 안전율에 대한 그 한계 평형법에 대한 해석, 그 공식도 같이 적어주시고 우기철에 대한 부분의 안전율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대책, 공벽이나 사면 경사 완화나 쇼크리트나 락볼트, 디펜스, 식생공 그리고 이 강우 강도가 OK보다 클 때 어떤 식으로 사면이 깎여 내려가고 침식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극수압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되는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배수 처리하는 그러한 부분 수평 배수제도 설치되는 그런 대책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 안정 대책에는 사면 보호공법 안전율 감소를 방지하는 그러한 방법 억제공, 배수공, 블록공 이런 것들 쭉 적어주시고 사면 보강공법은 안전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억지공이 되겠고요. 말뚝, 앵커부터 해서 이러한 네일링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암파열, 락 버스팅 그래서 어떤 용어의 정의는 이제 정확하게 뭐뭇이라고 말함이라고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지압 안반에서 지보에 의해 변형을 구속하지 않으면 극락에 이르게 되는 변형이 순간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어쿠스틱 에미션 이런 A법이나 초기지압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어주신달지 아니면 안반지보 반응 곡선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서 다양한 그림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합격의 일이 되겠습니다. 보강 대책, 쇼크리트, 록폴트, 와이어 메쉬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암반 특성에 따른 지보 대책에 대한 수립, 그래서 락버스트나 스폴링이나 스퀘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원인이나 암반 상태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고 어떤 손상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도 개념도로 그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리드형 보강재의 인발 저항 개념, 보강사면이죠. 토목 섬유를 감싸서 형성된 급경사의 성토 사면을 말하게 되겠고요. 어떤 시공 순서나 이런 부분도 그림과 함께 같이 그려주시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 섬유를 부설하거나 다짐 성토 후에 경사면 다짐을 하거나 토목 섬유를 당긴 후에 토사를 포설하는 그런 내용과
보강제 정착장에 대한 산정 방법, 이런 부분들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활동 파괴와 저항 모멘트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안전율로 같이 산정하는 방법 적어주시고, 여러 가지 공식과 이렇게 같이 대책까지도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일반 3축 압축 시험, CU 테스트, CD 테스트, CU 바 테스트 이런 것들로 되고요. UU 3축 압축 시험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서 입항체에 대한 어떤 긴 기초, 어떤 연속 기초죠. 연속 기초에 대한 부분에 이 등방 안밀에 대한 부분과 윤활 처리된 강판을 사용하는 그런 시그마2의 자극면이 0인 상태, 그리고 중간 중력이 없는 상태의 3축 압축 시험과의 비교를 나타내 주시고, CU 시험과의 비교, 이렇게 조밀한 상태냐, 느슨한 상태냐에 따라서 그 평면 변형과 CU 3축과의 비교 그래프도 그려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안은 3차원 능력과 3차원 변이, 평면 변이는 2차원 변이로 되어 있고, 제방도료 사면이나 옹벽, 연속 기초, 긴 터널 이런 부분까지 적어주시고, 서로 입방지에 대한 그 각 변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기형적인 도형이다라는 그런 내용과 이런 그림들 같이 표하고 적어주시면 되네요. 자, 9번입니다. 터널 굴착 시 컨벡스 아치와 인버티드 아치입니다. 아칭 현상, 응력 하중전이나 응력 전이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부분에 컨벡스가 볼록한 부분과 수직으로 이렇게 인버티드 된 부분, 거꾸로란 뜻으로 구분되는 부분. 그래서 수평 아칭 현상은 터널 굴착 시 상부에서의 하중이 접선 방향으로 정의되는 것과 접선 방향으로 최대 중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버티드 아치 현상, 터널 상부에서 변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안 변이가 적게 발생하는 부분으로 응력이 전이된다. 하중이 전이돼서 아래로 볼록한 그러한 모양으로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그림과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횡방향 하중을 받고 있는 무리말뚝의 그림자 효과, 섀도우 이펙트는 주동 말뚝과 수동 말뚝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무리말뚝은 어떤 것이냐? 2개 이상의 말뚝을 인접 시공해서 하나의 기초를 구성하는 말뚝이다. 그래서 무리말뚝의 효율 2타는 1보다 작은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군말뚝과 무리말뚝과 단말뚝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말뚝은 주로 마탄력을 가지고 수량의 증가는 효과 증대법, 그리고 1.5 루트 RL로 나타내는 부분, 간격에 대한 부분, 어떤 것이 크느냐라는 내용, 선단 지지력, 수면 마찰력은 단말뚝이고, 말뚝 길이에 대한 증가, 효과 증대법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횡하중을 받는 무리말뚝의 경우에 여러 개의 말뚝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전달되는 응력이 중복돼서 이렇게 섀도우 이펙트가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는 박용하고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에 대한 이런 음영이 나타나는 섀도우 이펙트. 그래서 횡방향 지지력을 추정하는 방법. 그래서 수평, 반력 계수, 제하 시험을 통해서 해석적인 방법, 극단수피, 극한 편형, 산성 지반 반력법, 휘하의 곡선법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말뚝의 압력 영역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군말뚝의 압력 영역과 이런 분들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무리말뚝의 횡방향 허용 지지력에 대한 내용. 그래서 말뚝 직경의 2.5배 이상은 무리말뚝 효과 고려를 하지 않겠고요. 말뚝 직경 간의 중심간의 말뚝 직경 8배 이하는 무리말뚝 효과를 고려한다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고요. 브라운의 P 멀티플라이어 이론에 대한 PY 제한 대한 내용과 말뚝 직경 2.5배 이상 그리고 2.25배 이상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적어주시고, 침식, 세굴, 지하수위, 소음, 진동 이런 것들도 검토해 줘야 된다는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부마찰력 중립면에 대한 깊이인데요. 부마찰력이란 어떤 것이냐?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성토로 인한 안밀, 지하수의 저하로 말뚝보다 주변 지반이 치마가 클 경우에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더 작용하는 마찰력을 말한다. 중립 심도는 L-로 표현하고 NH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토는 N은 0.8, 사질토는 0.9, 안반은 1.0이 되겠고요. 말뚝의 하중 전이와 문제점, 말뚝 파손에 대한 부분, 연직 수평 지지력 감소, 말뚝 간의 공곡이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프리로딩과 무리말뚝, 말뚝 강성을 증가시키거나 이중관이나 테이프드 파일이나 SL 슬립 레이어 파일에 대한 그런 부분 적어주시고 어떤 부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인지 이러한 공식과 함께 기술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마찰력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그래서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12번입니다. 판관 파일과 마이크로 파일의 축방향 지지 메커니즘. 그래서 이 말뚝에 대한 지표면에 항타를 했을 때 QU와 QP가 작용하고 이 부분이 처음에는 QS에 대한 서라운디드 된 그런 주변 마찰력이 처음엔 작용을 하다가 최후에는 이제 선단 지지력을 갖는 그런 부분은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동제화 시험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깊은 기초, 말뚝 지지력 검토, 말뚝 하중전이 메커니즘, 플러깅 이펙트, 그래서 폐색 효과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고 설계법, ASD, USD, LSD, 그래서 허용 응력법이냐, 극한 강도법이냐, 한계 평형 상태에 대한 해석이냐, 그래서 LRFT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연직 수평 인발, 허용 지지력에 대한 부분이 작용 하중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경력학적 방법, C5 값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현장 제하시험, 정동제하, 정동제하, 오스테버그 셀, 양방향 제하시험 등 동력학적 엔지니어링 샌더 힐리 공식, 파동 방정식, 비례성 원칙에 대한 부분 적어주시고 치마량에 대한 검토는 단말뚝 치마량 산정에 무리말뚝 치마량 산정 부분이 허용 치마량보다 작을 때 안전하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13번입니다. 세미 실드 공법과 쉴드 TBM 공법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쉴드 TBM에 대해서는 이토가 합식과 이수가 합식, 그래서 매스 쉴드 공법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적어보았습니다. 강지보제, 강널판을 이용한 압입 굴착이고요. 지부압, NATM과의 비교, 그리고 베스터널, 비베스터널, 방수터널에 대한 부분, 캐치관리, 세미실드 공법, 작업 구간 내 굴진을 거쳐 후방의 잭으로 굴진기를 압입한 후에 추진관을 전력벽을 이용해서 추진관을 추진하는 그러한 터널 굴착, 세미실드 공법 설명해 주시고 투사 한 번 모두 가능하고 500m 이상 굴진 시에 이제 효율이 아주 갑자기 효율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 적어주시고 이러한 특징들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쉴드 TBM 공법은 이수가 합식과 이토 합식이 있고 터널을 굴진함과 동시에 이제 미리 제작된 세그멘트를 조립해서 한다. 그래서 터널을 시공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도사 안반층, 복합 지반 굴착 가능하고요. 그래서 쉴드와 어떤 TBM에 대한 어떤 비교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교시 가겠습니다. 비탈면 안전검토 시 집안의 강도 변화 파괴 주요 요인. 비탈면 안전검토는 인공사면이냐 자연사면이냐를 구분해 주고요. 내적 요인은 전단 감도가 감소되는 부분, 외적 요인은 전단 응력이 증가되는 부분. 그래서 FS는 타워분의 S에서 활동력과 어떤 저항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나눠주시는 부분. 그래서 한계상태 설계법을 활용한 사면 안전 검토에 대한 그런 부분의 공식과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CPG에 대한 그 해석, 그리고 SMR,
네트에 대한 해석, 평사투형, 한계평형, 낙석, 낙반 해석, 연속체 및 내진 해석도 같이 적어주시고 화면 안정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편형에 대한 가정에 대한 무한사명과 어떤 모겐스톤 전부 그 다음에 스펜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가능하냐 25분 내에 25점짜리는 다 25분 내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까지 하면은 23분 내에 다 적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조식과 함께 적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응급대책은 이러한 그 억지말투 배터공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항구대책 보호공이나 억제공법 식생공 이런 부분, 억지공법은 이제 말뚝이나 앵커 공벽, 앞성토, 절토 이런 공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NATM 터널 공사에 대한 계측 결과. NATM이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NATM 터널 모식들을 그려주시고, 터널 반응 곡선에 대한 그런 부분, 지보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해주시고, 그래서 지보 패턴 변경 방법,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 지보 변이량이 예상 변이량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이하나 중으로 지보 응력과 변이가 증가하느냐, 변이가 없는 상태 허용 범위, 큰 강성 지보제를 사용할 때 큰 지보 응력과 H형 강지보제, 적절한 강성 지보제의 지보 응력이 감소되는 그러한 부분과 작은 강성 지보제는 유형 강지보, 지보 응력 변이 증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안반지보 반응 곡선, 집안 반력 곡선을 이용한 설명과 RQD, RMR, Q시스템, 지보 방법, 무지보 유지기간 선정, 지보합 계산, 2, 3차원 해석법, 하중 분단율, 강성변화법, 가축성 지보제, 하중전이의 이완 붕괴, 실치계간 응력 파, 그래서 초기 측압, 측압계수에 대한 그런 부분, 응력 해방법, 수압파쇄법, 응력 회복법, AE법, 어쿠스틱 에미션. 그래서 암석이 이 전단 강도를 받아서 파괴될 때 소리가 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에미션. A기법, A계측은 일상계측이고요. B계측, 대표계측. 계측 결과를 설계값과 시공값을 비교해주는 부분, 보조지보제 수정, 변경 추가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유효 단위 중량을 이용한 이러한 그 터널법과 이런 부분 RMR을 이용한 이런 내용의 지보합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입니다. 무리말뚝, 군말뚝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축방향 압축 지지력 산정 시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실 것이냐. 그래서 무리말뚝의 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과 효율, 지지력 이 부분은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효율 공식에 대한 부분, 요거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군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나타내는 공식, 그리고 고려사항, 섀도우 이펙트, 심화 영향, 지지력 처감 이런 내용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반 조건은 사질토, 점성토, 안반에 대한 무리말뚝 지지력, 그래서 말뚝 선단 바닥이 큰 기초로 추정하고 기초 바닥에 발생하는 QP와 연직면에 따라서의 압축력의 합, 그래서 군항의 허용 지지력, 가상 케이슨을 간주시에 나타낸 그러한 정력학적 공식과 지지력 합과 가상 케이슨의 극한 지지력을 구해서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사질 지반은 군말뚝의 이러한 무리말뚝 영향 고려하지 않고요. 안반 지반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토 지반은 고려하게 되는데 마찰력이 오버랩 되는 그러한 효율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 4번 터널 설계에서 천단부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이렇게 사용하죠. 이렇게 천단부에 그래서 적용하고자 할 때 이 역할이 어떤 것이냐. 터널 천단부 보강과 강관을 적절한 형상으로 배열하고 설치하고 주입제에 의해서 지반을 고결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반 조건이 불용한 구간, 얇은 암층이나 풍화대에 적합하고요. 마이크로 실리카 시멘트를 사용하고 보강을 통해서 강관과의 불연성분의 봉합 효과와 차수,
전단부 지표 침하 방지, 토합의 경감, 방관 구조체의 형성, 이런 것들이 부착성이 좋아서 양호한 전단부 지지가 된다. 그래서 그 외에 퍼펄링과 방관 우레탄 그라우팅, 우레탄 그라우팅도 전단부 보강 공법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치 해석 시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해석 물성치 산정 방법이죠. 안반 파쇄 형태와 공내 제하 시험 결과를 고려해서 각 해석의 구간별 적용에 관계한 물성치, 안반 등급, 단위 중량, 변형 개수, 포화성비, 첨착력, 마찰력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겠고요. 풍화함의 탄성 개수와 포화성비의 실측치와 강관과 그라우티 구근의 면적비를 이용해서 등가 탄성 개수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가 탄성 개수, 보강제 집안의 탄성 개수, 강관의 탄성 개수, 전체 면적, 강관 면적 이런 것들 나타내 주시면 좋겠네요. 5번입니다. 제방에서 제체 기초 집안의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도 적어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원료나 단면 부족이나 과대치마, 파이핑에 대한 부분이나 기초 처리가 불량했거나 부족하거나 간극수압이 상상의 어떤 그러한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책은 다짐을 철저히 하고 OMC 수분축으로 다져주고요. 심벽폭을 크게 하고 연단 강도를 크게 하는 작용 그리고 입도, 분포 양호한 상태, 최대 입경의 다짐 3분의 1, 100mm 이하, 압성토, 공법, 치환, 단계성토, 보강제에 이용한 처리공법, 연직 배수공, 느슨한 사질토를 치밀하고 앞비탈면에 피법공법의 어떤 차수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그림과 함께 이런 비교 차트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6번입니다. 세석 말뚝 공법 GCP죠. GCP, Gravel Convection 파일이고 Stone Column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플러깅 현상, 자, 동치한 공법, 세석 기둥을 형성하고 과잉간극 수압을 배출하는 통로고 안밀 초기의 촉진 역할, 적절한 혼합비와 치환율을 가지고 세석 다진 말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력, 배수 능이 우수해서 연약지반 계량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점토 지반이 안밀됨에 따라서 미세한 점토 입자가 GCP에 침투하는 플러깅 막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세석과 모래의 혼합비를 85대 15로 하는 그러한 어떤 논문에 대한 내용도 가져와 봤습니다. 점토 지반의 안밀이 진행됨에 따라 투수능이 감소되고 가장 작게 나타나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수능이 가장 양호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고 SCP와 GCP를 비교하는 장단점에 대한 내용도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균질, 비균질 상태에서 집안에서 팽창 파괴에 대한 메커니즘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이러한 팽창, 전단, 반이 파괴에 대한 내용과 그림에 대한 모식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130배에 대한 토질 및 기초의 3교시입니다. 1번 바다에 요트 계류장을 장교식, 고정식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부장교식은 이제 부적에 숫자를 써서 부유하다. 그래서 부장교식이 있겠고요. 그래서 아래의 지층 조건의 장교 구조물, 다리 형태로 되어 있다. 잔교, 다리 교자를 써서 어떤 잔교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높이 걸쳐놓은 어떤 다리다. 이런 명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 놓아서 화물 싣고 부리거나 선객이 오르게 되는 그런 다리다. 다리 교자, 그래서 잔교 구조물의 기초를 강관말뚝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자, 강관말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방지성 이런 내용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퇴적된 그런 연약점토에 퇴적된 빛표 표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이 차 있는 부분에 HW가 L1, L2, L3 각각의 흙 단위 중량이 있을 겁니다. 흙 단위 중량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곱들로 해서 축방향 지지력을 산정하는 그런 방법의 정력학적
현장 시험, SPT, CPT, PMT, 프레셔 메터 테스트,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가 되겠죠. 파동 방정식과 제압 시험 정동 제압, 그리고 구스테버그 셀을 이용한 양방향 제압셀, 역학적 항타 공식에 대한 심화,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산정식 말뚝 길이를 산정할 때 이러한 그 고정식에 대한 장교식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떤 정략학적 지지력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한 이 부분의 길이를 산정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 적어주시고, 허용 지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세장비나 부마찰력, 안전율, 말뚝 감소, 허용 타격 응력,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고려사항은요, 말뚝 재원, 외내경 길이, 부식 두께, 탄성 계수 흰 강도, 이런 것들, 압축 응력, 말뚝의 무리 말뚝 영향,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간격, 하중전이 고려, 상시냐, 지진시냐, 안전율을 고려하는 방법과 N값과 층후, 점착력, 단위중량,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횡방향 지지력 산정이죠. 수평, 지반, 반력해서 KH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SPT, CPT, PMT, 수평 제하 시험, 비배수 강도 점토, 극한 평형법, 상에 의한 탄성 지반 반력법, 수평력, 모멘트 작용 시 탄성 지반 이온인 빔 이론 PY법, 해저 지반 속의 고정점을 가정해서 라멘 구조로 계산할 경우에 가상 고정점을 가상 지표면의 말뚝의 특성치를 이용한 베타분의 1로 산정하는 그러한 부분과 측방유동 바람, 풍압, 파랑, 수평 변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마찰력에 대한 부분과 말뚝 파손 방지나 부마찰력의 발생 원인 저감 대책, 똑같은 내용 다시 반복적으로 적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횡장교에 대한 어떤 그림과 두부 자유 말뚝의 경우 어떤 길이를 산정하는 말뚝의 특성치를 활용한 부분에 이 공식과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베타분의 1의 말뚝의 특성치에 대한 내용 같이 적어주시고, 두부를 고정할 것이냐, 자유한 상태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말뚝 시공법, 가물막이 1, 2단의 바지선을 이용하거나 지반 조사, 조이표, 측량, 장비 설치 항타, 강과 납입, 내부 보강을 통한 퇴색 효과, 말뚝 두부 마감, 이렇게 시공법 조사하는 내용 시공 플로우 차트 해주시고요. 기상 고려죠. 파랑, 풍압 고려, 말뚝 두부 손상, 연직도 경사말뚝 필요시, 이음부의 용접관리, 용접사 기량시험과 비파괴 시험, UTRT, MT, PT, 이런 것들, 지지력 확인,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2번입니다. 지하 60m 깊이의 안반에서 터널 폭이 약 28m인 대단면 NATM 터널 정거장 설계 고려사항입니다. 대심도 터널, 지하철 건설이 하한선이 40m 이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대단면의 대심도의 기준은 없지만, 지하철의 건설 하한선을 40m 이상으로 잡았을 때 대심도, 그리고 10m 이상의 단면, 직경이 10m 이상인 터널, 대단면에 대한 터널 28m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복합 지층이나 작업 반경을 초과하거나 천단부 아치부에 어떤 스팬이 증가되는 부분, 다층 지반이거나 이런 것도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이 없고 민원 및 보상비의 절감, 이상 역사 규모 축소, 지하 공간 활용 가능, 도심지 터널의 경험, 굴착 장비, 보건공법, 계측기술 수치에서 과지압, 팽창성, 정거장 현황, 지표지질조사, 지반조사, 시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2층 지질 특성, 라돈의 위험성이 있고, 수위 측정, EPR 탐사, 전기비장, 탄성파 탐사, 이러한 물리 탐사와 TSB, 전방 막장 터널, 막장 검사, 탐사, 선진 수평 보링, 수압 파쇄 시험을 이용한 초기 영역,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단면 터널 정거장 예상 문제점이에요. 교란 영향
4층 집안 작업원의 시공성이 저하되는 부분, 작용 과정이 과다하거나 개착 상부의 개착 점검장과의 경사경 시공 방안, 라이닝, 밀실 타설 계획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설계시 고려사항, 토지 및 기초 기술사는 설계시 고려사항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토목 시공 기술사는 시공시 고려사항, 품질 시험 기술사는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 고려사항. 자, 그래서 설계시 고려사항은요, 적정 지보량 분석, 다분할 굴착 계획, 낙반 대책 수립, 보조 공법 선행 보강, 다단 벤치, 장비 대형화, 수압 저감, 보조 공법 이런 것들 같이 용수 처리부터 해서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가줘야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논문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런 것들을 그림과 도표와 여러 가지 것들 공식과 박스를 쳐가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제. 자, 흙의 생성 기원, 토층별 공학적 특성입니다. 암석의 윤회, 순환, 화성퇴적 변성함에 대한 내용, 생성퇴적 변성, 물리화학적 풍화 용해, 단적도, 잔류도, 유기질도, 운적도, 충적도, 풍적도, 민적도, 화산세설도, 화학적 풍화지수, CWI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 알파, 강도 증가율, 과합멸비, OCR, 전단 강도, 팽창성, 기초지반 설치 문제점 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암석의 윤회 이런 그림, 그리고 화학적 풍화지수에 대한 알페티몰, CWI, 전체 화학성에 대한 알페티몰 곱하기 100%, 그리고 CWI 등급에 따른 풍화평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4번입니다. 연학지반 계량공법 진공안밀 원리, 적용범위 설계 시공시 주의사항, 간극수압을 감소시켜서 유용력을 증가시키는 대기학 공법이고요. 진공 후에 안밀을 하는 그러한 진공안밀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 PQ, 관계 다이어그램에서 K0성과 KF성, 그래서 성토와 같이 병행했을 때 진공안밀 응력에 대한 경로, 그리고 처음에 U0에서 수직, 연직, 유효 응력에 대한 부분이 부합과 관계돼서 간극수압이 감소하면서 유용력이 증가되는 그러한 원리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연직 배수공법과의 비교 이런 것들, 그래서 차단막에 대한 어떤 젠토나이트를 사용하거나 이 진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점, 그래서 이론상 10톤 포스퍼 제곱미터의 대기압을 계속 해줘야 되고, 실용상 최대 5톤 정도를 제어하게 되고 가하게 되고, 제하 성토를 병행하지 않았을 때 지반 응력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해저의 경우는 수압이 안밀화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을수록 유리하다.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기술상 난점이 있더라. 제하 성토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더라.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5번입니다. 직접 기초, 얕은 기초에 기존 교량, 석회암 공동이 있다고 하네요. 침하가 발생하고 신설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때 설계 시 공동조사하고 기초 보안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써주셨을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공동조사는 첫 번째로 어떤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흑백으로 나온 부분이나 급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함몰지, 돔 형태의 지형이 발달하거나, 이러한 수계가 어지럽게 발달한다거나 하천이 갑자기 끊긴다거나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고, 카스트 지형은 적외선 사진 촬영이 효과적이고요. 본조사는 물리탐사, 불철법, 산성파 탐사, 공간 탐성파, 비저항, 전기 비저항, 중력 탐사 이런 것들 적어주시. 시추조사, 불진시 갑자기 떨어지거나 용수가 누수되는 그러한 부분. 싱크홀 분포 지역의 지층이 느슨한 특성이 있겠고요. 공동천장부에 파괴되어서 안반이 파쇄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기반화 분포 심도에서 시험구를 부착하거나 천공조사, 경관 안반에 안반 심도를 분포하는 확인하거나 피어의 기초 설치 시, 피어 기초 설치 시에 기초조사, 천공조사를 실시하고요. 기초 보관 공법은 이제 충전법이나 몰탈주의, 굴착부 재다짐, 복합 약액주의 공법,
Convection Grouting System, 그래서 CGS, 고압 분사 공법 이런 것들도 같이 RJP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같이 그려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6번 소일 레일링 흙막이 벽의 적용성. 소일 레일링 공법은 철근을 이용한 보강 공법이다. 그래서 인장력과 전단력에 대응하는 보강제 네일을 사용해서 흙을 보강하는 수동 보강이다. 자, 주동 보강은 어센카죠. 어센카. 먼저 보강할 것이냐, 전형이 발생했을 때 보강할 것이냐, 수동 보강이냐, 주동 보강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일 레일링과 락볼트, 소일 레일링과 락볼트의 개념 비교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원지방 강도와 보강제 강도를 가지고 원리의 지방 강도가 증대되고 중력식 옹벽 거동과 유사하고 전면반의 작용 투합, 중력식 옹벽 투합에 0.4, 0.7을 곱하는 상태, 시공 순서, 굴착, 일자 쇼크리드 천공 내일 삽입하고요. 그라우팅 한 다음에 YMC 설치하고 2차로 쇼크리드 타산한다. 이런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교시입니다. 도심지에 트램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트램은 전차 또는 도로 위를 가는 철도의 운송 교통 수단이고요. 지하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내 교통 수단이고, 최초에는 노면 전차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는 경선 전차가 1899년 5월 20일 서대문 쪽에서 청량리까지 개통이 됐었는데, 이거를 필두로 교통량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1968년에 버스로 다 대체가 됐더라. 그래서 모두 폐기가 됐더라. 그래서 잠깐 이 내용의 그림, 사진과 함께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무가선 저상 트램으로 이제 이렇게 선진화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자, 시추 조사 계획과 현장 시험 계획입니다. 도로와 철도 공사 기준이지만 트램은 이제 철도 공사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기본 설계와 이제 실시 설계가 있는데, 지표 지질 조사나 어떤 암질이나 지표수 지하수 현장 조사나 시추 조사, 핸드오거링, 그래서 주요 구조물, 터널, 기존의 이제 보조기증을 사용해서 강판 노면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건데요. 터널 및 100m 이상의 교량, 2차로 기준으로 각 구조물당, 차량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구조물당 3개소 이상, 각각의 1개소, 구조물 1개소나, 각 구조물은 이제 3개소 이상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시추 조사 계획. 연학 지반은 100m, 20m 이상 대절도부는 각 구간당 1개소 이상의 시추 조사와 교각 기초가 있을 경우에 기초 구조의 지반 조사에서는 NX의 더블 코어 바렐 보링을 하게 된다. 여기 이제 76mm가 되겠죠. NX 코어, 더블 코어. 자, 설시 설계는 지표지수 조사, 현장 조사, 시추 조사, 핸드오거링, 시험글 조사, 현장 원위치 시험, 실내 시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겠고요. 필요시 물리 탐사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부 연약 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 시추 조사를 한다거나 교량별로 교각마다 1개소 이상 시추 조사하고요. 이렇게 NX를 사용하는 보링. 그래서 주안점, 구조물별 지반 조사에 대한 주안점이 있고요. 도로 철도에 대한 부분은 굴착 난이도를 평가하거나 암 유형성, 절성토 변면의 안정성 해석이나 성토재 유형, 다짐 특성, 토량 변화율, 토량 환산 계수나 이런 토량 변화율을 감안한다. 자, 포장 두께 그리고 동기화 심도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겠고요. 계략지에 대한 어떤 시추공 배치는 도로 철도 같은 경우는 균일할 때는 500m, 보통일 때 200m, 불규칙할 때 50m. 그래서 시추공에 대한 계획을 잡고요. 계략지의 10초 심도는 어떻습니까? 도로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부에서 포장 노상면에 2m 정도, 성토부에서 집안면에서 성토 높이 정도, 지지층까지 이제 연약층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트램의 궤도 기초에 지내려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초폭은 2m 정도, 2m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평판지하 시험이나 대체로 동평판지하 시험, 요 동평판지하 시험기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강화 노반이냐, 상부 노반이냐에 따라서 요 조건이 달라지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평판 시험기는 어떤 것이냐? 낙하추를 이용해서 자유낙하 시켜서 가속도계에 이용해서 최대치 마력을 측정하고요.
관성이나 속도를 무시하는 조건으로 정지하 시험 시 변형계수 1을 산정해서 적용한다. 자, 그리고 평판지하 시험에 대해서 압력 구분의 발생 원리나 원형 기초냐, 직사각형 기초냐, 연속 기초냐, 그래서 2비로 할 것이냐, 4비로 할 것이냐, 그 영향표, 그리고 스케일 이펙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도로평판은 2310, KSF 2310, 구조물 평판 같은 경우는 2444를 활용한다. 그래서 도로, 철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로에 대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하중 강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지력 계수, 하중 강도를 이제 심화량으로 나눠주는 이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적어주시고, 매립형 이러한 그 무가선 저상 트램에 대한 매립형 철도궤대의 시공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먼저 하고요. 기반 다짐, 버림, 철근, 백은, 그리고 슬리폼 페이버, 몰드 제작하고 자동 콘크리트 타설이나 양생, 완료, 슬래브 청소, 레일 용접, 레일 패드 설치, 레일 설치, 폴리코크 타설, 그다음 레일 설치 평가, 그다음 포장, 그래서 아스팔트 석재, 잔디 마감도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지하철 박스 구조물에 5m 이격해서 복선의 NATM 설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0m 깊이의 기존의 지하철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5m 아래로 풍화토 안반지만의 이제 터널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갑비에 대한 치갑 개수, 풍화토와 안반 조건에, 그래서 치갑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치갑 개수라는 건 K0 최초에 있었던 상태, 그래서 연직 방향의 초기 응력에 대한 수평 방향 초기 응력 비로 나타내면 되겠고요. 이 이론적인 측정 방법은 일반 탄성론법은 포화성비를 이용해서 1-뉴분의 뉴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열적 거동 모델 CB하고 시험 측정은 응력 부상, 응력 개방, 수압 파쇄, 면역률 회복, A2법, 어쿠스틱 에미션, 카이조 효과도 적어주시면 좋겠고, 깊이에 따른 치갑비 변화, 수평 응력, 연적 응력보다 훨씬 크거나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도가 낮은 위치에서 그 영향이 더 심하게 되고, K 부분, K 지표 1km에서 이 부분에서 수평 응력과 연직 응력이 1이 되더라. 그래서 암만 초기 응력 측정에 대한 개념도 이것도 이제 시그마 엡실론 관계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이런 응력 수압 파쇄 응력 회복법에 대한 그림도 그려주시면 좋겠네요. 암석의 포화성비를 0.2에서 0.3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되고, 수평 방향, 탄성재 내의 수평 방향 치갑이 수직 응력 0.2에서 0.443배 정도가 되겠고요. 풍화토와 0.35로 가정하고 0.3 풍암, 0.25 연암을 가정할 때 치갑계수는 이제 0.54 풍화토, 풍암 0.43, 연암 0.3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뉴분의 뉴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포화성비는 종방향의 변화량분의 행방향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포화성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월 벽면에서의 응력 양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시그마 V0분의 시그마 세타 방사 응력에 대한 부분과 K0에 대한 어떤 K치에 대한 부분의 압축과 인장치에 대한 어떤 스프링 라인에 따른 그런 선정과 인버터브의 접선 능력과 측격에서의 접선 능력에 대한 내용들도 이 K 상태가 3분의 1, 1이나 0일 때, 이 상태일 때에 어떤 식으로 측격과 천장과 그리고 인버터에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기존 지하철 박스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서울 메트로하고 부산, 그리고 어떤 지금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안전 영역이 되겠고요. 이 영역은 이제 시공이 불가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2D까지 이 D에 2D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4에서 6m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는 요 부분이 5m이기 때문에 어떤 시공 불가 영역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D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C 부분에 이제 시공 가능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C 영역은 시공 가능 영역이다. 그래서 D까지 영역과 파괴선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의 상부 영역. 그래서 근접 구조물의 종류나 하중 상태, 지반 조건을 고려해서 이러한 대심도 터널의 경우에는 적용이 다소 유리한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에 대한 내용은 1번 대제목 대기 1번 영역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제한이 없는 시공 영역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 2영역, 3영역, 4영역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 나타내는 내용이 되고요. 자,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 있어서는 좌우측 근접시 1.5D, 좌우측 1.5D, 상부도 1.5D, 하부는 2.0D까지를 확보해서 신설 터널을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내용을 범위를 정한 그래프도 그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의 강성이나 구조물 위치, 작용 하중, 응력 재분배에 따른 집안 토성 파괴, 상대 변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치 해석이나 유한 요소 해석법을 해석하고 해석 영역, 경계 조건, 집안 변형 개수 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공 불가 영역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의 내용과 국내외 터널 모형 실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모래질 지반과 폐기물 지반, 그래서 모래질 지반에 적용하는 동다진공법의 설계법, 그리고 확인 시험, 시공관리 이런 것들이네요. 자, 정의는요. 동다짐 시험에 중량의 줄을 낙하시켜서 지표면에 충격을 주어서 지반 다짐 효과와 강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고요. 심층 다짐 효과다. 원리는 사전조사, 템핑 계획, 시공, 중간조사, 마무리, 그 다음에 검사, 보고서 작성이 이러한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메커니즘은요. 사질토는 피파, 액상화, 에스파, 입자 재배열, 점성토는 방사 균열이나 간극수압이 소산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적용 토질은요, 모래, 자갈, 쓰레기, 메리토에 다 적용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 심도와 타격 에너지에 대한 공식 이런 것들도 같이 그려주시고 쉬어 웨이브 전단파, 컴프레션 웨이브 피파 이런 내용도 압축파에 대한 내용, 계량 범위, 설계 하중은 10톤까지, 계량 심도, 지반 감소 계수와 속도 감소 계수가 있고, 타격 간격, 총 에너지, 소요 에너지, 지반 계량에 따른 타격 횟수, 설계 시공 시 고려, 진동 소음 계량 효과, 밀도 시험 해주고요. 장비 주행 전도, 표층 마무리 작업, 2차 타격, 동다짐과 동치항 공법을 비교해주고, 소음 진동, 주변 지반 교량을 고려해준다. 4번 지하 연속벽 해석시 고려사항과 트렌치의 안정액 시험입니다. 지하 연속벽 공법은 무엇이냐? 구조물 기초 지반을 수직으로 지상으로부터 지하로 크고 깊은 트렌치를 직접 굴착해서 철근망을 넣고 콘크리트 타설에서 파넬리움으로 연결하거나 원형 단면에 굴착공을 파서 일련의 지하 연속벽, 지하벽을 축조하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이 어떤 거냐? 조합, 재료 강도, 강성, 변이, 지하수, 근입 깊이, 히빙, 보이닝 이런 것들 검토해 주면 되겠고요. 플로우 차트 이렇게 플로우 차트 적어 주시면 되겠고, 어떤 단면도를 그려 주시거나 안정액은 어떤 기능이 있고 요구 성능이 어떻게 있고 이 시험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유동 특성, 조벽성, pH, 사분율 이런 것들. 5번입니다. 집안 신소재 토목섬유를 이용한 보강 비탈면 공법 개념,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 사면의 안정성 확보, 활동 파괴 방지, 적절한 대책 공법의 하나로 층에 지오그리드나 지오텍스타일 같은 토목섬유를 사면 내 보살하는 보강 사면 공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주보강제, 중간보강제, 변면부 처리 이런 부분 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신규 성토사면 기존 옹벽 대형이나 도로 확장, 분개사면 보수할 때 사용한다. 이런 적용 분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지오그리드의 경우에 격자의 가로 방향의 요소 수동 저항과 휠과 수평 방향 요소 사이의 마찰 보강 효과. 그래서 아칭 이펙트죠. 아칭 이펙트. 응력 전이를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적어주시고, 마찰을 통해서 보강 효과를 발휘한다. 단기 설계 인장 강도, 극한 인장 강도, 그리고 구조물 형상과 뒷체험에 대한 특성, 요거 같이 적어주시고, 이런 크리프 개수나 내구성 개수, 감소 개수, 시공성 감소 개수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강사면의 대표적인 설계 개념은 한계평형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분할 흑색이법과 대수나선형법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FHWA의 보강사면 설계법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림도 한번 그려주시고, 내적 안전검토, 하단, 인발, 연결부 강도, 외적 안전검토, 전할지, 전도활동 지지력, 사면활동, 안정, 치마 변이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요. 연약지반 대책은 고강도 토막섬유, 안밀 촉진, 단계성토, SCP 이런 것들 같이 수치 해석이나 형사계, 연임활동, 차단벽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연약지반 계량 공포증, 연직 배수공 적용 시 웰저항, 스미어존, 정의, 발생 원인. 그래서 연직 배수제 클로징 현상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교란 효과하고 그 연직 배수의 클로깅이죠. 클로깅 현상에 대한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 같이, 그리고 델프트 시험도 같이 그려주시면 아주 좋죠. 그런 그 기술도 해주시고, 스미어 이펙트의 영향 요인과 안밀 지연 시간에 대한 부분, 웰정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적어주시고, 외적 요인, 내적 요인, 그리고 어떠한 안밀 설계를 할 것이냐, 안밀 시간에 대한 설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네요.